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열려 있지만 이제 경제적인 불확성은 짙은 가운데 지금 대형 개발 호재를 품은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수변 구역이 해제된다거나 그러니까 상류원, 상류 지역의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제라든지 아니면 또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호재가 모여서 더 큰 호재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대형 호재가 잇따른다는 용인시 포고급의 부동산 분위기와 주목해볼 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이주환 교수님 앞에 수식어를 붙였네요. 지분대, 예. 지역 분석의 대가. 네네. 잘못 줄였나요? 요즘은 막 줄이길래. 네. 예. 아니 지금 이 포고급 같으면 여기가 용인시 처인구 안에 있는 네네. 지역인가 보죠. 네네. 근데 지금 시장 현황이 여기가 이제 개발 좀 더디다라고 알려졌던데. 근데 네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는 지금 땅값 상승률이 1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용인 처인구 쪽은 이 도농 복합 도시 중에 좀 낙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자연보존구역이라고 해서 행위 제한이 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침체 이후에 부동산이 다시 반등될 때 강남부터 먼저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게 원칙인데요. 이번에 이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2% 정도가 좀 올랐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 6.6%까지 올랐거든요. 허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네. 이게 예. 좀 변화 추이를 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이유로 보면 2000년대 쪽에서는 화성이 토지 가격을 많이 올렸고 2010년대 되면서는 평택이 올랐습니다. 이건 고도 국제 신도시 삼성 역할인데요. 2020년 되면서 용인 처인구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토지 가격이 뛰는 이유는 요즘 최근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반세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역세권, 숲세권, 공세권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딱 나오면서 아하. 이 지역 가격이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남사이동 쪽에 들어오고 또 SK하이닉스가 일반 산업단지로 용인 원삼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들어오면서 도로 교통망이 남북도로 위주가 아니라 동서교통 도로망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반세권 그러니까 네. 지금 용인시 처인구에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좀 봐야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좀 재미있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어떤 수원의 영통, 평택의 고덕, 그다음에 아산의 탕정 모두 삼성을 끼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신도시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개발됐던 성남의 판교, 그다음에 화성의 동탄도 자체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택 공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나오고 있는 이 처인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순수 산업단지로만 지정이 돼서 120조 원이 이제 투자가 되고 또 반도체 관련 공장이 네 곳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관련 업종이 50개 업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약 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 효과가 514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소비자들이 거기 거주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반도체 이런 반세권에 대한 얘기는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에 굉장히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처인구에 같은 경우 이 산업단지 들어오면서 고에 맞춰서 어떤 주택 공급이 계속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물에 관련된 행위 제한을 풀어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행위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땅값이 또 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이게 이제 착공이 추진됩니다. 이건데. 네네. 그러다 보면 진짜 교수님 말씀 맞잖아. 주변에 이제 아파트를 비롯해서 새로 또 청약 시작하는 데가 더 들썩거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인 푸르지오 원 클러스터 네. 그 근처인가 보네요. 예, 바로 그 밑입니다. 예, 예. 1단지 청약 이제 어떻게 공교롭게 내일 시작되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이 지역이 일단
단지 수가 굉장히 큰 세대예요. 이 3,000세대, 즉 4,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 지역에 이제 1단지가 1,680세대, 그리고 2단지가 1,800세대, 그리고 3단지가 239세대에서 약 3,700세대가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여기가 골프장 뷰가 있어요. 골프장. 예, 골프장이 보이죠. 재밌는 건 그래요? 또 일반적으로 뭐 용인 죽전이나 이런 쪽 수지 쪽에 보면 골프장에 보이는 아파트가 있는데 많죠. 예. 여기는 단지가 소형 단지입니다. 500세대 이쪽 저쪽. 근데 여기는 대단지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조경에 대해서는 그 에버랜드 하시는 삼성물성 리조트에서 어느 정도 협업 사업을 해서 조경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입지 관계를 보면 입지가 마음에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도 이 통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고, 그리고 요번에 많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까지 45번 국도로 연결되고, 또 남사 이동에 개발되게 되는 이런 반도체 클러스랑도 57번 국도를 통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용인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도심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행정 도심이 있는 게 용인시청입니다. 이 역북과 고림지구인데 실질적인 그 지역의 생활권을 공유하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이제 용인시 처인구 포급 일대에 지금 축구장 약 500개 규모, 이게 규모를 보니까 3.9 제곱킬로미터 면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변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수변 구역이라고 하면 이제 상류원 상류 지역의 그 오염원 입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그렇죠. 제도인데 네네. 이게 해제된다라고 하네요. 네네. 예. 사실 이제 어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자문을 구할 때 난감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물에 관련된 행위장이 나올 때입니다. 물에 관련된 행위장이 3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 있지만 용인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아하.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물 먹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인데 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혀 개발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남사 이동 쪽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가 1950만 평이 해제가 돼요. 엄청난 신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경안천 주변으로 해서 이 천변 주변으로 수변 이렇게 해서 행위자를 봤는데 이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주택 외에는 거의 지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117만 평이 해제가 돼요. 어허. 그럼 이게 해제가 되면 이 지역의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토지의 개발 이 여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도로가 뚫릴 그러니까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이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 주변에 행위자니 강한 것들을 풀어서 어떤 사개발의 보조를 맞출 수 있게 좀 바꾸는 도시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포고급이나 뭐 이동 남사읍 이런 데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용인이 이제 네. 고속도로 말고 이제 국도로 가다 보면 시청 지나고 나서 뭔가 조금 이렇게 전원적이고 그렇죠. 아직은 좀 예.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5분만 가면 도시가 있고 예. 그리고 나서 5분에는 전원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을 갖고 있고 예. 또 여기가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들이 못 들어와서 어떤 예. 청정 지역이죠. 청정 지역이었고. 근데 이제 청정 지역인데 이런 쪽에 대한 행위자이 풀어지니까 그만큼 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가는 오를 수밖에 예. 없고 이제 그 주변이 또 몇 년 있으면 또 와 하면서 또 상전벽해가 되겠네요. 20년 전 죽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처인구 포고급에 호재가 많다고 하면 또 이제 예. 교수님 또 경매 매물도 한번 짚어주실 수 예, 예. 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 뭐 빌라가 몇 개 있는데 네.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정 물건이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채권자가 경매를 넣고 경매가 기입 등기된 거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라고 곧 나올 것 같은데 이 지역의 포고기업이 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동차 생활권이에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인 뭐 버스나 전철 등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경안천 바로 옆에 물가에 주유소가 하나 경매가 나왔습니다. 주유소. 예, 근데 이제 아직 감정은 안 됐고요. 감정은 돼야 되는데 주유소가 나왔는데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거주 인구가 늘고 또 자동차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유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주유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물건은 감정이 잡히고 일정 금액에 낙찰 받으면
나름대로 어떤 임대를 놓는다든가 뭐 주유소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차익을 보고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좋다고 하면 막 가서 우르르 해서 투자하시는데 주의할 거는 예. 여기 뭐 빌라 같은 것도 좀 보시는데 그건 크게 메리트가 아직은 없고 임야 같은 토지를 받을 때는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 등의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보시고 하셔야 돼요. 경매를 받았는데 개발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조금 힘을 못 내는 경우는 값만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환가할 때는 조금 난감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그 용인 국제 물류 단지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조성되면 요즘 최근 어떤 유통은 오프라인 유통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이고 온라인으로 유통하다 보면 이런 쪽 물류 단지에 굉장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류 단지는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이들이 인근의 어떤 주택 소유자라든지 어떤 토지 소유자로 즉각적인 이 접근이 되기 때문에 집가 상승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예. 예. 근데 교수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전형적인 우리 수도권의 네. 그건데 한간 시골인데 아니 요즘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그 고속터미널에서 이수교차로 가면서 차가 왜 이렇게 잘 뚫려 생각했는데 네. 지금 그 양쪽으로 공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사람들이 없고 차가 없으니까 그래 뻥뻥 뚫리는데 네네. 그거 나중에 이제 완공되고 나면은 야 이거 미어 터지겠다 싶거든요. 네네. 그 좁은 도로에. 예, 예. 이제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 쪽에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도 또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지역에 또 땅값이 오르는 또 하나 원인이 도로망이 많이 정비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예. 말했지만 국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대형 화물차가 들고 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연결점에 대해서 병목 현상을 막아야 돼요. 네. 우리 사람도 보면 혈류에 대한 흐름에서 한 군데만 막히면 뇌졸중 쓰러지잖아요. 예. 암만 도로망이 잘 돼 있어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특히 용인 아이스로 빠지는 신혼 아파트 사거리가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한데 이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또 이런 교통 흐름을 시간을 한 5분 이상 여기 정체되는 시간을 5분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런 교통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포곡이 제가 이 포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세컨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컨드가 이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1 외곽순환도로 말고 제2 외곽순환도로에 IC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제1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제2 경부고속도로, 즉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쪽에 수혜 지역도 되고요. 그리고 제2 영동고속도로의 수혜 지역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사 이동과 원삼이 개발되면 그 주변은 개발이 되는데 그들 개발의 구심점은 서울 중심으로 개발이 될 거예요. 서울 쪽을 바라보고 그 서울 쪽으로 딱 모아지는 자리가 바로 용인의 포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포국은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어떤 주거 환경도 좋아진다면 부동산 상승 효과가 높게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개발되면 사실 이제 거주, 주거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처인구 포급 아파트 이제 용인 둔전역 에피트 분양이 네네. 있고 또 보니까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자녀 세대도 분양한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칸타빌이 이제 이번에 분양을 시작하고요. 또 둔전역이 에피트라고 해서 분양을 시작하는데 사실 뭐 어떤 주택에 대해서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여기는 워낙 공급이 적고 빌라 위주로 주거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 넘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한번 조금 여러분 관심 있게 볼 만합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교통에 대한 여건 외에도 교육에 대한 여건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인기가 있을 걸로 보이네요. 예. 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그 포고급 마성 영문리 일원이 용인 예. 포곡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고 주택 수요가 넓으니까 이걸 미리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용인포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3,800세대가 들어서고 네. 이렇게 해서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택의 어떤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가는 패턴이니까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보시면 근데 금액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쌉니다. 싼데 천천히 어떤 내 집 마련의 기회,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다면 아주 이상적인 부동산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지역 벌써 다 땅값이고 뭐고 다 오른 거 땅값은 많이 아닙니까? 올랐습니다. 예. 그래. 다음에 좀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미리 좀 근데 알려주신다. 아직도 계속 오를 소진이 있습니다. 오른 예. 소진에 예. 있다. 아니 그래요. 뭔가 좀 판교, 동탄, 광교 이쪽처럼 발전될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판교 동탄 같은 데는 개발 제한격을 해제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 건데요. 그런 쪽에 대한 얘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예. 일단 대규모 공개발 주거 공급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먼저 들어서고 산업단지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네.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들이 근처에 소비자, 주택의 소유자로 들어올 테고 이들은 소비력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만큼 이 지역이 자립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